정인호 지부장의 비리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보시죠. 대표적으로 정인호가 지금 선물 리베이트 건으로가 이제 세 꼭지가 주요했습니다. 설날 홍삼, 창립 기념품 세트, 추석 로얄 알부민 세 꼭지였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한 7, 8억 가까운 돈이었었습니다. 그 중에 한 1억 4천만 원 이상이 불법 리베이트 자금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유포가 됐어요. 노동조합의 회계 원칙 무시하고 운영 규정, 또 나름 또 집행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 다 무시하고 진행됐던 사항이 확인이 됐고, 또 한 꼭지는 이게 정인호 혼자만 이렇게 관여가 됐었던 사항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부 상근을 하고 있었던 이광석 씨도 이 리베이트 사건에 함께 돈이 넘어간 상황이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꼭지가 또 함께 이것과 연동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리베이트를 하기 위해서 업자는 대동소이 하나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석이 소개시킨 을 위시해서 업체들만 선물세 발주 다 똑같은 대동소이한 사람을 통해서 발주가 나갔고, 그 과정 속에서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했다는 상황을 확인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은 안누리 동지 또 제안 설명을 해주세요. 예, 기존 조사 보고서와 달랐던 점은 브로커 이건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에 대한 조사를 선물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들 때부터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자는 정인호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정인호도 돈을 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핵근거 보고서나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보면 업자는 올해에 칼 세트를 납품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정인호한테 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는 선물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서 리베이트를 한테 줬습니다. 근데 정확한 금액은 경찰에서만 진술하고 저희 조사위에는 진술해 주지는 않겠다라고 했고요. 여기 이놈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것과 관련된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 내 얘기를 듣고 싶으면 현 유승철 지부장이 우리한테 칼세트 납품받아라. 그래서 결국 힐링팜에 저희가 이렇게 압박을 막 가하고 좀 많이 힘들게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렇게 그 업자한테 얘기를 받아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돈 세탁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놈이 정인호한테 직접 주기도 하고 을 거쳐서 주기도 했지만 이 몇몇 사람들한테 돈을 계좌이체를 보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계좌이체한 돈을 찾습니다. 그 찾은 돈을 이관석이 걷어서 정인호한테 갖다 줬습니다. 이 부분들까지 이제 세세하게 조사를 했다는 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사 보고서랑 좀 다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희들도 확인한 바로는 계좌이체가 한 번에 많은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아는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쪼개기로 받아갖고 리그리 쳤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조사 확인된 내용대로 적시했고 판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특조위에서 다른 판단의 영역이나 이유도 없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적시하고 판단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정인호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일탈 행위는 대부분의 다들 여기도 조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 대의원들이 그때 당시 일부 참여했고 또 확인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일부 좀 많이 좀 대처하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근데 한 꼭지가 그때 당시 조사위들이 판단했던 영역과 쪼이가 판단했던 영역은 틀림없이 다른 부분이 관점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광석 씨 조사를 하면서 1차 조사 때 녹취록에도 나옵니다. 본인도 일부 돈 받은 거 시인하고 했었는데 저희들 조사 때는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조위원들이 꿨으면 꾼 거에 대해 꿨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갖고 있다고 본인 말을 하니 그럼 그 갚는 근거를 제시해라. 자기가 꿨다고 하고 갚는다고 했으니까 갖고 있다고 했으니 근거를 제시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입장 정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떠한 자료도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들이 특조위에서 함께 논의해서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지점이 많아요. 한두 가지 이상한 지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도박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인호와 관련해서는 뭐 상호 공방하면서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돼 있어요. 1차, 2차 진상 보고서에도 있고, 저희들이 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조사해서 보고한 것까지 있고, 나머지 조사 내용들은 쭉 한번 점검 체크해 자료를 다 대표해 드리니까 읽어보시고 또 첨부 자료까지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필요하다면은 녹취료까지도 요청하신다면은 부에 가서 확인하실 겁니다. 가치부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럼 정인호 지부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회계 규정 위반하고 뭐 운영 규정 위반하고 규약 규정 위반한 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지부장이다 보니 이것과 관계에 대해서 연동됐던 사람들이 좀 다 확인이 됐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처음에 이 업자들을 소개시켰던 이광석 씨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또 저희들이 또 확인하면서 쭉 점검 체크해 보니까 일부 국장들도 본인의 노동조합에서 상근하면서 조합원들이 된 돈으로 12,000적 든 상금을 받으면서 노동조합을 이제 집행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노동조합 취지에 맞지 않게 업무를 보고 많은 잘못된 부분이 확인 점검 체크됐습니다. 이것도 조사 내용에 다 좀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땡 관부도 그렇고 씨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제 두 분들이 그런데, 여기 뭐 운영위도 계시고 대의원들 다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수석과 사무국장은 많이 닮습니다. 물론 뭐 직급으로는 뭐 수석이고 사무국장이지만 노동조합의 돈 회계와 관련해서는 지부장 다음으로 실권한을 지고 또 집행하고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사무국장입니다. 돈에 접근하고 지출하고 집행하고 이랬으니 패스워드 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이에요. 지부장도 몰라요. 그렇게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일부 지정된 사무처 직원 한 명하고 돈 문제 생길까봐. 그러면은 운영 규정, 회계 규정, 단위 절차 엉터리로 이렇게 하면서 막 돈이 집행이 되고, 또 회계 규정이 맞지 않는 이런 견적서, 나가기 견적서 첨부해서 운영 2개월단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막 이렇게 돈이 넘어가고 이러는 거와 관련해서 사무국장이 몰랐다는 건 더 큰 문제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무국장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함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다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 분회장 동지들한테 특조위에서 전에 설문지를 한번 더 나눠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설문지에 보면은 전부 다 대의원대회 때 선물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아셨다고 써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본 결과 2023년 1월 10일 운영위에도 그때 김진원 사무국장이 들어갔었을 겁니다. 김진원 사무국장이 보고를 했는데 상집회의가 있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없었고요. 그리고 사이에도 이렇게 분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는 그게 보고가 되거나 뭔가 조치가 취해진 게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운영이 회의 자료까지 다 확인 검토하고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53번 비리 전 지부장 정인호 비리에 대한 주의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비리 전 지부장 정인호의 조합원 선물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강령, 규약 규정을 위반했으며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저버리고 조합원을 배신한 행위이다. 2. 노동조합 운영의 주체인 지부장은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합 규약 규정에 의거하여 조직 질서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선물 리베이트 금품 수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 노동조합 강령, 규약 규정, 운영 규정, 회계 규정, 어떠한 조직 질서에 의거한 노동조합 운영한 흔적이 안 보인다. 3. 나아가 기대기 언론과 검경, 공권력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총의를 흔드는 파렴치한 짓까지 하면서 전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비리 지부장 정인호가 지목한 간부들의 비리입니다. 아까 범주와 저희들이 기간, 처를 정하면서 보고 드렸던 두 번째 꼭지입니다. 이게 참 많이 특이합니다. 이걸 또 조사하면서 조합원들도 다 아시고 여기 뭐 대의원들도 아시지만 상호 막 언론을 통해서 공방됐고, 정인호가 텔레그램이니 뭐 카톡이니 막 까발린 내용들이 있었죠. 저희들이 이걸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업체 간 분쟁 사이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SM 지그들 내부 경영권 분쟁 속에서 이수미라는 공동 대표가 밀려나면서 이후에 그들끼리 돈 문제가 고소고발을 했더만요.
그래서 횡령으로 고소고발했답니다. 김땡하고 저기 뭐 한머시기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양반이 횡령으로 고소고발 되니까 돈 문제가 결부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부를 다 깐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부 거기에 노동조합 문건이 나온 거죠. 어떤 간부들한테 뭐 놈따랑 어디 가서 술 먹였네, 또 돈 얼마 줬네. 자기도 살려면은 그 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이게 웬 떡인가 했겠죠. 되게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인호 불렀겠죠. 지부장이 있으니까. 이게 이 인사가 이걸 가지고 통상적이었으면은 빠르게 뭐 대원들 보고하든지 운영에 보고하든지 총회에 보고하든지 해서 우리 규약 규정대로 집행하고 정리했으면 됐는데 이거를 가지고 장난치고 다녔어요. 인사가 여기에 거명단 사람들 협박하고 심지어 뭐 저한테도 와서 뭐 비리다를 뭐 상당다, 자기가 까발리면 뭐 다 큰일 난다, 뭐 이러고 뭐 내가 까발리고 뭐 저한테도 와서도 그런 얘기 했었으니까 저한테 뭔 소리냐고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조합원들한테 알리고 규약 규정대로 하면 되지 뭔 자꾸 했더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 뭐 이딴 소리나 했어 봤더니 이후에 최종적으로 뻥 터지고 보니까 자기가 뎁세 뭐맨 비리 횡령하고 못된 짓 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운영인이 뭐 노동자 엉터리를 운영하고 뭐 이런 것이 정황이 지금 함께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뭐 정인호가 지목한 비리 간부에서 김수, 백일, 도수, 장석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 내용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이사하는 과정에서 뭐 쇼파를 뭐 줬다고 하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SM 김 뭐 한머시기가 법인카드로 룸사롱 가서 뭐 술 사주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비리 관련자와 주변 사람들 간부들의 또 증언도 일부 다소 뭐 확인이 됐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쭉 확인해보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좀 많이 저희들이 공통으로 판단했던 지점은 대개 이제 이게 원화청 간에 저희들은 불법 하도로 규정을 하지요. 발주처, 원청, 전문업체까지만 저희들은 인정을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끼어들어가 있는 업체들에서 이제 이런 형태가 노동조합에 쉽게 얘기해서 뭐 지그들 말로는 관리겠죠. 뭐 술도 사주고 필요하면 뭐 공수 제공도 막 해주고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진행이 됐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정인호가 업체 간 분쟁 속에 까발렸던 내용이 다 그 시대 때 같이 연동돼서 진행됐었다는 것을 저희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업체가 뽀개져서 그 김땡은 따로 회사 운영하고 한머식은 따로 운영하고 이 머식이 인양반도 따로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이후에 이런 것 가지고 또 이해충돌 문제 가지고 또 공방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 업체 또 한 4업체까지 다 일일이 다 전수 받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의 이수민 씨 인양반이 대체적으로 SM에서 돈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분이 그랬대요. 회사 운영하면서. 그래서 돈 요구하면은 다 적어놓겠죠. 특히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다 적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에 넘어가서 지금 이 사단이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이 아주 그냥 묵사발이 나는 상황까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나머지 증거 자료 사진 있는 건 뭐 여기 계신 동지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쭉 자료를 좀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 비리 간부를 거론한 과정 중에 끼운 거이 이수민은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 돈 준다 해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대면 조사를 했을 때는 룸사롱 가서 술 향연 접대한 거는 뭐 자기들도 시인하더라고요. 뭐 돈은 전달 뭐 했다고도 하고 뭐 안 했다고도 하고 왔다 갔다 해서 그것은 저희들 판단 지점에서 또 다르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또 업체가 관계해서 정인호가 지목한 비리 행태 중에 또 특이한 점이 몇 가지 또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 분회장과 관련해서 이때 당시 정인호가 카톡에도 까고 뭐 저희들 조사 과정에서도 이제 확인된 바가 있는데 66페이지 금액이 좀 많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업체도 전혀 짧은 업체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정업체가 중앙플랜트 선우가 세정업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세정업체에 있는 비계 전문업체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일반 우리 분회원들이 400만 원, 뭐 500만 원, 뭐 700만 원 이렇게 받아가실 때 68페이지 봐보십시오. 여기 백일 분회장은 1650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셨어요. 우리 분회원들 뭐 700, 많이 가져가신 분 적게 가져가는 400, 뭐 반장 해봐야 뭐 7, 800밖에 못 받아가셨는데 우리 백일 분회장님은 1600만 원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책이 1100만 원 받아갔어요. 몇 월달 정세입니까? 7월입니다.
또 여기 68페이지에 보면은 요것도 뭐 능률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차이 나죠. 우리 다른 조합원들 원청징수 내역서가 7만원, 8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막 16만원, 막 15만원, 21만 8천원 막 이렇게 조합비가 원청징수가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럼 금액이 우리 1%를 뛰니까 2,100만원을 지금 타가셨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일상적으로 다 우리 현장 일을 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지출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물어를 봤습니다. 어떻게 된 이렇게 본인만 많이 받아갈 수 있었느냐. 답변이 고마워서 줬다라고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특조에서는 이해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선출직들은 좀 투명하고 누구보다 좀 도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정인호가 까발리면서 현장 유포가 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엄청난 불신으로 작용했다. 저도 역시 현장 일할 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또 장사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업체에도 확인했고 본인에게도 확인했습니다. 눈사람 가서 술을 향응접자는 뭐 인정합니다. 근데 뭐 본인 뭐 돈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확인된 내용은 눈사람 향응접 때는 향후 저희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비수 씨는 아예 조사에 불응하셨기 때문에 확인된 내용, 상호 공방에서 뭐 녹음된 내용, 또 장민석 씨와 함께 접대를 했다는 사람한테 한사기한테도 확인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판단하고 적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수 역시도 조사는 본인이 참석을 안 했지만 이거 사준 사람께서 뭐 술 사줬다고 향을 접대했다고 조사 확인됐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 이화영 씨는 뭐 별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됐었던 정인호가 지목한 비리 간부들에 대한 비리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3페이지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업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규정에 맞춰서 활동하지 아니하며 눈따롱 향금 접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노동조합 강령 위반이며 조직을 문랑케 하고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나아가 전체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불신을 조장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74페이지 정인호와 관련된 비리 행위가 명백한 간부에 대한 조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 씨입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확인을 조사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씨와 관련해서 따로 뭐 보고 드릴 건 뭐 크게 바로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업체 불법 재하도급 업체와 유착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던 내용인데요. SM 그 이땡 그 자금 담당하던 그분의 증언했습니다. 김정은이 사업에 합류하고 노조 관리하면서 이후에 회사가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라고 뭐 지입으로 증언을 합니다. 본 페이지로 들어가서 74 정인호와 관련된 비리 행위가 명백한 간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안우리 대변 동지가 제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정인호와 관련된 녹음 파일들이 엄청 많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돌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정땡진과 정인호의 대화 내용이었는데요. 2월 14일 날이죠.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이 정인호와 주고받으면서 지부에서 일어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 그러고서 상근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갈치 낚시를 평일날 갔다 와갖고 갈치를 정인호한테 줬던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상한데? 그리고서는 원천징수로 내역을 떴는데 금액하고 급여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뭐 원천징수가 더 적어요. 그 받은 금액에 비해서.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총무님한테 물어봤더니 총무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왜 원천징수하고 급여 내역하고 다르고 어떻게 된 건가요? 1%로 떼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공수표를 한 달만 우선 떼어볼게요. 그러고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만나봤더니 위에 칸을 보시면은 다 이제 8시간 근무했다는 거고요. 밑에 칸을 보면 이제 근무의 수당이라고 나와요. 근무의 수당을 4시간 이제 말일날로 몰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액을 관리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월정 금액으로 근무의 수당 넣어갖고 출근 제대로 안 하고 그래도 그냥 돈 그냥 맞춰줬다. 그래서 그러면 그럼 열심히 그러면 근무해서 일은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리행위가 정확하니까 관리자 녹취도 있고 공수표도 있고 원천징수 내역서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75페이지 정인호 집행부와 비상대책기관 중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쭉 확인조사하면서 일반적이지 않았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수사는 런닝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죠. 그러면 지부장이 문제를 일으켜서 탄핵이 되든 아니면 직을 내려놓든 어떤 운영상의 지부를 현격하게 이상하게 운영하든지 정신운전지에서 나가게 되면은 그 동반 출마했던 분들은 대개가 함께 내려옵니다. 민주노총 다른 대부분의 조직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지부장이 문제 일으켜서 나갔는데 그 밑에 권한보다도 이상하잖아요. 총리로 당선된 지부장이 문제 생겨서 놀러 갔는데 수석 사무국장이 비대위를 함께 구성하고는 자체가 많이 이상하죠. 대부분에는 그것과 관계없는 운영위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상급단체인 본부든 아니면 전풀이든 논의 상의하면서 일상적인 기본 업무만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총리로 당선돼서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지부 업무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선거로 진행해서 빠르게 총리로 당선될 수 있는 집행부를 구성하죠. 근데 일상적이지 않게 이상하게 비대가 결성됐고 또 일부 이상하게 논의 결정해서 집행하고 이런 상황이 확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장은 이것과 관련된 대응 논의를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부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거 쭉 점검 체크하면서 확인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김진원 견적서 같은 거 받고 제대로 작성 정의로 않는 부분도 확인이 됐고 또 비자금 관리 조성한 것도 운영상의 문제로 쭉 확인이 됐어요. 노동조합에는 비자금 관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어떤 돈이고 조합에 귀속시켜서 투명하게 보고 회계하고 집행되게 돼 있죠. 근데 발전기금이니 이상한 얘기들 하고 해요. 이후에 또 진술한 사람들은 발전기금으로도 안 주고 투쟁기금으로 줬다고 또 진술을 해요. 이게 개념 자체가 좀 없었던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럼 이것을 회계로 잡고 운영에 보고하고 회계 감독 우리 감사도 있고 하니 이렇게 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이런 개념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큰 문제를 갖는지 문제점이 있는지조차도 판단 부분을 못했다는 참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건설 어디고 금품수도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해양금 접대, 금품수도 불법화도 이런 건 노동적폐입니다. 노동적폐. 근데 노동자를 운영하는 주체가 그런 것에 대한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사무국장과 함께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77번 내용은 쭉 녹취록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 확인했고 지부 회의자료, 운영자료 쭉 검토해서 이렇게 조율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79페이지 탄핵 근거 보고서, 특별조사 보고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또 저희들이 쭉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정 부분 그 양식에 맞춰서 대질조사하고 일정 부분 근간 특허리는 갖춰서 좀 진행을 좀 하셨는데 안타까운 점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조가 없는 겁니다. 강령, 규약 규정, 노동조합의 방향, 노동조합 그렇게 사고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경찰 면치로 돈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것만 따지면 안 되잖아요. 정의는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빌린 거라고. 빌리면 문제 없는가요? 우리 노동조합 우리 규약 규정과 강령과 노동조합 취지를 봤을 때는 빌린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노동조합 기조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의 지점이 많이 누락이 됐었다. 그래서 특별진상조사, 특조위든 진상조사든 다른 어떤 형식은 갖춰서 하긴 하셨는데 고생들 하셨겠죠. 근데 좀 노동조합에 대한 기조, 강령, 규약 규정 이런 것에 대한 판단 근거가 미약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인호 집행부와 비상대책 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앞서 정인호 비리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 강령, 규약 규정, 운영 규정, 회계 규정 어느 것도 제대로 운영되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선출직 운영위는 노동조합 강령, 규약 규정 의거해서 노동조합 기조에 맞게 상시 지부 운영이 되도록 지부 운영을 함께 의결하고 책임지는 자리이다.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정인호 집행부와 공동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정인호와 함께 런닝메이트로 당선된 수석 부지부장, 사무국장을 비대위에 구성
결합시킨 지부 운영위는 여타 민주노총 노동조합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였고 비대기간 노동조합 규약 규정에 맞춰 정인호 탄핵을 집행했더라면 현재 같은 노동조합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일을 공권력에 먼저 고소고발함으로써 정인호에게 노동조합 총의를 흔드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운영위는 노동조합 기조에 맞춰서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노동조합 운영에 함께 공모하며 반노동 세력인 자본과 공권력이 앞장서서 힘있게 투쟁해야 될 노동조합의 운영 주체이다. 노동조합 운영상의 전반적인 문제로 노동조합 임금 협상까지 문제가 야기되므로 전체 조합원의 피해로까지 진행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졌다. 남은 임기 동안 노동조합 강령, 규약 규정에 맞춰서 올바른 노동조합 운영에 공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4번 단락은 총평을 평가했습니다. 83번 전체 이 상황과 관련해서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은 선언과 강령을 통해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부조리를 타파하고 비자금 조성, 하도급 비리, 금품 수수 등 건설 부조리를 척결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충남지부 역시 2006년 7월 22일 설립 이후 8년의 시간을 자본에 맞서고 내부를 쇄신하는 투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특별진상조사위원회는 비리 전 지부장 정인호 및 그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조사 보고서에서 담긴 수많은 비리와 금품 및 향응수수, 각종 규약 규정 위반 등을 확인하였다. 노동조합은 각종 규약 규정들을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발생하는 재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충남지부 8기 10대 정인호 집행부 운영위는 노동조합 규약 규정을 수시로 방기하거나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심리적 물적 손해를 끼친 데 이르렀다. 특별진상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기술된 수많은 비리와 금품 및 향응수수, 규약 규정 위반 사실들이 발생한 원인이 민주노조에서는 기본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운영 원칙이 작동되지 않았음에 있다고 판단한다. 지부장은 조합원들이 맡긴 자신의 직책과 권한을 조합원들의 권익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금전적 이익과 향락을 위해 악용했고 이를 견제하고 제재해야 될 운영위는 그 역할을 방기하거나 일부는 비리 지부장과 동일한 선택을 했다. 지부의 중요한 사항 결정하는 대의원대 역시 그 문제점을 진단하지 못했고 지부의 상시적인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도 지부장의 전횡이 막아 나서거나 조합원들에게 알려내고 함께 싸우지 못했다. 특별진상조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조사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고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후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18년 동안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충남지부가 지켜온 민주노총의 깃발을 조합원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임원 등 선출직뿐만 아니라 임명직 간부 그리고 모든 조합원 동지들의 노력과 애정을 바란다라고 총평을 평가했습니다. 84페이지 권고입니다. 특별진상조사회는 근본 전 비리 정인호 및 그와 관련된 사건 진상조사를 마치며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와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징계 요청 중징계 정인호, 김명수, 백기부서 정인호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강령 7항 및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충남지부 규정 제9조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 충남지하 규정 50조 및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 상벌 규정 8조 1, 2, 3, 5, 7항에 의거 징계를 공고한다. 금품 수수 및 비자금 조성, 충남지부 업무방해 및 조합원 횡령, 조합비 횡령, 조합원 선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전달받아 금품 수수, 음료수값, 투쟁기금, 협찬금 등을 받은 돈을 전달한 사람의 의도와 달리 임의로 사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 조합원 선물이 특정업자에게 선정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의 허위 보고, 가짜 유사 비교 견적서 지시, 상집회의 논의 결정 무시하는 직권남용, 운영위원회 보고 누락, 회의감사 지정 무시 등 직권남용의 행위를 하여 충남지부의 조직질서를 불량케 하고 충남지부의 업무 활동을 방해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자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취득한 비리간부 정보를 악용하여 자신의 비리를 덮는 데 사용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조합비를 횡령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의 명예훼손상, 불법 리베이트 전달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하여 충남지부의 명예를 손상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업자들의 분쟁 과정을 중재했고 경찰에 제출된 자료를 폭로하면서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를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를 당하도록 했다. 비리 행위 불신임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정권과 자본에 기생하는 특정 언론에게 충남지부의 내부 자료를 제공하면서 충남지부의 정보를 유출하여 충남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각종 비리 행위로 조성한 돈을 도박에 탕신하며 충남지부 명예를 훼손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강령 7항 및 전국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 규정 제9조 위반, 칭남지부 규정 50조 및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상벌 규정 8조 1, 2, 3, 7항에 의거 징계 공고. 불법 하도급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SM 한화 전기업체 조땡문 그다음에 SM의 회사 돈으로 눈사롱 향응 접대를 받았다. 불법 하도급업체 협조다. 2019년, 2020년 HPC 현장에서 SM 불법 하도급업체 삼국땡땡이 재하도급을 받는 것을 협조했고, 이땡미가 김종 사업을 합류하고 노동조합 간부들과 관리 룸사롱 향응 접대 후 노동조합 터치가 없어졌다라고 진술을 했다.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합 충남지부의 업무방해, 비계분의 간부회의의 선임조직부장이 불법 재하도급에 협력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했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비계분의 간부들의 행동을 제지했다. 전국 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의 명예의 손상, 선술직 임원이 비계분의 당 신분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돈을 빌려서 도박으로 탕진하고 상환하지 않고 도주하여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의 명예를 손상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강령 7항 및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 규정 9조 위반,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 규정 50조 및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상벌 규정 제8조 1, 2, 3, 7항에 의거 징계 공고. 불법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제공받았다. 2019년에서 2020년 불법 하도급 업체로부터 눈사람 향응 접대를 받았다. 2023년 7월, 8월 불법 재하도급 업체인 중앙플랜트로부터 조합원들에 비하여 현격해 많은 임금 능률 공수를 제공받았다. 불법 하도급 업체 협조, 이땡미가 김 사업 합류하고 노동조합 간부들 관리 눈사롱 접대 후 노동조합 터치가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충남지부의 업무방해, 불법 재하도급 업체 협조하는 것에 대하여 현장회의에 문제 제기했었으며 비계분의 간부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당시 선임조직부장과 몸싸움, 2년 동안 단 한 번도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불성실 조합원인 반장의 취업을 위해 현장 책임자에게 성실도 체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성실조합원의 우선 취업권을 방해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강령 제7항,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 규정 9조 위반,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 규정 50조 및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상벌 규정 8조 1, 2, 3, 7항에 의거 징계 공고. 조합원 선물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금품 수수, 정인호에게 브로커를 소개했고 브로커로부터 리베이트를 전달받아 정인호에게 전달했다. 또한 브로커에게 금품도 수수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업무방해, 브로커가 충남지부가 조합원 선물로 칼세트 납품받겠다고 확인서를 요청하자 지부장 대리인으로 사인했다. 징계 장서 노수 김원 정지.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강령 7항 및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 규정 9조 위반,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 규정 제50조 및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상벌 규정 8조 1, 2, 7항에 의거 징계 공고. 불법 재하도급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2019년, 2020에서 2020년 불법 재하도급 업체인 김땡권, 한땡원으로부터 룸따랑 향응 접대를 받았다. 불법 하도급 업체 협조, 이가 사업에 합류하고 노동조합 간부들로부터 관리 눈사정 접대 이후 노동조합의 터치가 없어졌다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강령 제7항 및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 규정 제9조 위반,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 규정 50조 및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상벌 규정 제8조 1, 2, 7항에 의거 징계 공고. 불법 하도급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 2019년, 2020년 불법 하도급 업체 SM 김원으로부터 눈사람 향응 접대를 받았다. 불법 하도급 업체에 협조하였다. 이 진술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강령 7항 및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 규정 제9조 위반,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 규정 50조 및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상벌 규정 8조 1, 2, 3항에 의거 징계 공고.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운영 업무 방해, 2023년 1월 10일 운영위원회 진행하지 않은 상집을 진행하였고 거짓 보고를 했다. 브로커가 작성한 가짜 유사 견적서를 확인하지 않고 보고했다. 회계감사의 지적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정인호의 직권남용과 일탈에 대해 운영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사내 근거 보고서 작성할 때 잘못당하여 보고했다. 실명 공개 정인호 비자금 확인서의 대리서명, 정인호의 불신임 표총회 시 건조의 공고를 무시하여 절차적 문제를 발생시켰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불신임 투표에 대한 재투표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아 임금투쟁에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회계규정 위반, 정인호 비자금을 관리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강령 7항 및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 규정 9조 위반,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 규정 제50조 및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상벌 규정 8조 1, 2, 3, 7
항해 의거 징계 공고,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업무 방해, 충남지부 대의원 신부님에도 탄핵당한 정인호에게 지부 상황을 보고하고 비호했다.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정인호가 임명한 현장 책임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멀쩡했금에게 급여를 수정했음을 확인하였다. 권고사항의 교육을 또 한 폭씩 추가했습니다. 특별진상조사위원회는 계속되는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임원, 간부들의 비리 및 일탈 노동조합 규정 위반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간부들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간부의 자세와 의무 및 민주노총 기조와 강령에 대한 상급단체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할 것을 권고하며 추후 당선 및 임원 임명 후 3개월 안에 신임 임원 간부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서약서 역시 권고사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충남지부 선거관리 규칙에 이후 출마하는 간부들에게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도박 금지에 대한 서약서 조항을 삽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상벌 규정에 사행성놀이, 지금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금지 규정을 상벌 규정에 추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첨부 자료는 이 뒤에 또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녹취록은 지부에 귀속시켜서 전부 다 자료로 넘기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들 쪼리가 3달 동안 지상 조사했던 보고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발 여기 계신 우리 대의원 동지들 노동조합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단순한 데가 아니에요. 몇 수십 년을 해도 시대적 변화나 상황에 따라서 또 공부하고 조합원이나 대자본과 관련해서 또 다른 공부와 기조를 잡아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고생했던 선배들이 기조 잡아가고 중심지고 지켜왔던 이 노동조합 제발 기조와 강령, 규약 규정, 취지에 맞춰서 잘 판단하고 검토해주고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특조위들은 일단락 이 보고서를 제출드리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끝맺음 하겠습니다. 네. 자, 일어나셔서 수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 주시죠. 특조위원들, 대의원 동지께 인사 주세요. 네. 네.